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 아무 소리 없이 국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연구소에서, 그리고 사무실 책상 옆에서 체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커가 아닙니다.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엇을, 어디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왜 가장 쉽게 유출되고 있었던 것입니까? 경쟁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기술이 어떻게 노려졌고, 어떻게 뚫렸으며, 어떻게 지켜내기 시작했는지 그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이 싸움이 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조선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자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더 빠른 개발과 더 높은 효율을 요구받았고, 연구자들은 성과와 일정에 쫓기며 일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 현장은 항상 인력과 자금,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보안은 중요하다는 말은 반복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누구도 기술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한민국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수출 실적은 좋았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곳곳에서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일부 기업의 내부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숫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한 해 동안 적발된 인원은 수백 명에 이르렀고, 사건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것을 구조적인 침투의 신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기술의 성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국가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이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이 상황을 전쟁처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직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했고, 글로벌 경쟁 시대의 인력 이동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보안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 역시 규제 강화가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 사람이 그럴 리 없다는 막연한 신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 터졌고, 그럴수록 현실을 부정하려는 심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불편과 비용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망설임의 시간 동안에도 기술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보안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기술 유출의 대부분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동료, 신뢰했던 직원이 기술을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야기의 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기술은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기술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국가 차원의 전면 대응 과제로 격상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었고 공항과 연구소, 기업 현장을 가리지 않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국 직전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브로커 조직이 적발되었으며 기술을 들고 해외로 옮기려던 시도가 연이어 차단되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조용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인 대응의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한 발짝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책임지고 싸워야 하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기술은 국내 경쟁사로도 해외 여러 나라로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돈과 조직이 개입된 구조적인 범죄였습니다. 불법 헤드헌터와 중개 브로커가 등장했고 이들은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은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범죄자, 검거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싸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결정적인 통계가 공개되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이 내부자에 의해 발생했고 피해는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가장 약한 고리가 집중적으로 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싸움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구조, 그리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출수법은 더 교묘해졌고 유혹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산업의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술 하나가 빠져나가는 순간 수십 년의 투자와 연구가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막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었습니다. 위기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많은 것이 빠져나갔고 그 손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점에서 하나의 인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의 손익계산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국가는 깊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와 통제, 효율과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피해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본격적인 전면 대응 체제가 가동되었습니다. 연쇄 검거가 이어졌고 범죄 수익이 환수되었으며 기술 유출은 국가 중대 범죄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킬 줄 아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계속 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당신의 회사, 당신의 기술은 지금 안전합니까?